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85,000달러의 문, 비트코인 85,000달러 위에서 안착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애교를 떨어보고 연병을 해보지만은 다시 85,0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추세저항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 후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약간의 조정을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도 어느샌가 중반부가 지나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비트코인 멋쟁이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핑이 히토류 수출 금지에 이어가지고 미국 보잉기 관련된 비행기라든지 관련된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사지 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진핑핑이는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깡패짓을 많이 하는 것이 중국이 아니었던가,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일단 협조 강화만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베트남은 일찍이 미국에 두 손 두 발 들고 관세 0%를 위한 협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중국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움츠리고 있는데 이번 무역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긴장하면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인들,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을 때리기 위해서 룰루레몬, 나이키 8,000원에 사세요 라고 하면서 유명 브랜드 물건들의 원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전 세계에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덤핑으로다가 도매로부터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의 유명 기업도 제조 기술은 중국에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지를 폭로를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 그동안에 바가지를 썼었다라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겠죠. 믿고 맡겼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이런 식의 중국의 태도 같은 경우는 여러 전세계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을 기피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관세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 속에서 백악관 같은 경우는 개소리 말고 이야기나 한번 해보자라면서 트럼프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우세하다라고 사방팔방에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양측 다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수입 차량 관세 유예 관련된 힌트를 또다시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러다가 관세 하나둘씩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이에 관련된 기대를 또 한번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발표라든지 기자회견을 했나요? 제가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한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는 시장입니다. 달러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100.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으나 그 기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엊그제 86,000달러대까지 살짝 맛만 봤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며 84,155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85,000달러를 뚫는 데는 실패를 한 비트코인, 다시 한번 기운 차려가지고 위로 돌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모건 크릭 캐피탈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안소니 폼플리아노가 미국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집행이사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수천 년 동안 금처럼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매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이 그닥 높지 않을 때 빨랑빨랑 사서 모아야 된다. 자,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중립적 방식이 사용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관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비트를 매입하는 방안 또한 참고를 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관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수입을 가지고 미국의 부채도 갚을 것이고 또한 미국 시민들의 세금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한 액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비트를 매입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이 범죄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2월 이후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자금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게 되면서 시장 내 현금 유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고, 세금 회수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될 수는 있으나 5월달부터 다시 유동성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명 매크로 전문가 린 알든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재무부의 일반 계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투기성 자산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으며, 올해 2분기와 3분기 추가 공급분까지 반영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가즈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 어제 드디어 8일 만에 순유입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146만 달러였었는데요. 블랙락에서 3,671달러가 흘러 들어왔었고, 이어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일본의 의료기업 SBC 메디컬이 비트코인 5개를 매입을 했었고, 또한 일본의 상장사 밸류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일본 기업들이 비트를 이렇게 좋아해? 자, 그런가 하면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인 멜리우즈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비트코인 관련된 주요 자산 편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기존 핵심 사업은 유지한 채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눈을 번쩍번쩍 뜨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파이넥스 이더리움 롱 포지션에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롱 포지션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숏 대비 220배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 개폭등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온체인 데이터 회사인 알프렉탈의 CEO 같은 경우는 야야 이것 봐라, 테더를 직접 발행하는 해당 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조만간에 테더를 한번 몽땅 찍어가지고 펌핑을 한번 시켜줄 것인가?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이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 지지 확인까지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조정이 끝난 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반면에 로만 분석가, 어제 비트코인이 83,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거래량 여전히 적은 가운데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도 과매수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이 된다. 76,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야, 좀 너무 같다. LG 분석가는 86,000달러를 비트가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가운데 81,231달러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분석가 저스트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85,000달러 안착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81,000달러 수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자리 혹은 80,000달러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어제와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자금이 여전히 현물 ETF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600만 달러가 유출된 가운데 블랙락으로부터 유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이게 웬일입니까? 이더리움 25,000개를 어제 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갖다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더리움 가격은 1677달러에서 1641달러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야, 노보그라츠 이더리움을 포기하나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차트에서 베어 플래그가 보인다며 1100달러 선까지 개떡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이 자식들 숏 포지션 잡고 나서 이런 기사를 공유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좋지 않은 분석들 및 예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이 어제 나왔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어제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나스닥 상장사 제노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솔라나 1,050만 달러어치를 추미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지난 7일 솔라나를 주요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1,700%나 급등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장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고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도 같은 의견입니다. TD 시퀀셜 차트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서 솔라나 기대해도 좋다라는 기대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팝캣 같은 경우도 추세 정 뚫고 올라와가지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수익 같은 경우도 지지 구간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락형 쐐기를 돌파하고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겠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올카 같은 경우는 약간의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 반면에 서택수,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서택수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들, 장기에서 단기까지 하락 추세를 뚫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월달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를 아직도 뚫지 못하고 엎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택수 힘을 좀 내야 되겠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GK싱크 같은 경우 관리자 계정이 여기는 손상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킹을 당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500만 달러어치 GK가 탈취가 됐다. 정말이지 바퀴벌레보다 더 지긋지긋한 해킹 사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또람프, 이번에는 게임이다. 부동산 테마 암호화폐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임은 모노폴리와 비슷하다. 한국식으로 치자면은 부루마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해당 게임에 또람프 코인이나 NFT가 활용이 될지 이런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지만은, 참 바쁩니다. 또람프 대통령이 별의별 걸 다 하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조정 받을 거면은 빨리 좀 받고 가지야를 외쳐보며,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주댓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